핫쌤입니다. 코레일 NCS 시험 후기에 대한 총평 두 번째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정했지요. 정말 그토록 어려웠나? 여러분들 평가는 그 캐리였지요. 자, 후기를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딱 이 한마디죠. 정말 1년 동안 목표로 공부했는데 너무 허무했다.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손도 대지 못했다라는 후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내가 그저께 올린 NCS 총평 동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 학생은 절망, 벽, 분노, 당황, 좌절, 이와 같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군요. 하반기 깔끔하게 포기해야 하나. 또 다른 학생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자격증 시험같이 문답을 외우면 어떨까? 500에서 1000문제 정도 외우고 가면 될까? 자, 그러면 과연 모두에게 다 어려웠을까? 쉽다고 평가한 학생은 없을까? 찾아봤습니다. 분명하게 있을 거란 생각으로 뒤졌더니 정말 나타났습니다. 자기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놨더군요. 자, 같은 날짜 필기 후기입니다. 이 학생 후기에 달린 마지막 이 세 개의 문장이 내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문제풀이 방식과 일치하죠. 의사소통, 지문 길다 그러나 쉬웠다. 수리, 눈으로 풀 수 있게 쉽게 나갔다. 문제 해결,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보였다. 자, 이 학생이 나의 수업을 들었는지 또는 나를 아는지 나도 모릅니다. 이 학생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에서 찾았을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문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자, 어쨌든 출제자는 1분이라는 시간 안에 답을 찾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자, 지문이 길고 내용이 복잡하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그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데 물리적인 시간 많이 들겠죠. 그러면 답은 쉽게 찾게 만듭니다. 이것이 문제 출제 원칙입니다. 만약에 그 반대, 즉 지문 짧고 내용 간단하다 그러면 어쨌든 1분이라는 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답은 어렵게 찾게끔 만듭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카톡의 주인공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지문이 긴 것은 답 찾기가 빠르고 짧은 것은 좀 생각해야 했다. 이것을 빨리 눈치채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성 문제 앞에서 그 학생이 한 얘기처럼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자, 2018년 3월 대구 특강에 참여했던 한 학생이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스터디 운영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계산하지 않고 연필로 체크하면서 답을 찾는데 속도가 빠르고 정확도도 높더라. 그 친구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공기업 취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대구까지 왔지 않니?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 얘기를 들려준 학생도 자기가 원하는 공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NCS 문제 특징은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는 점이죠. 자, 문제에서 어떤 상황을 짚었으면 그 상황에서 문제 풀이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거죠. 이것만 찾아내면 답은 눈에 바로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출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준거라 그러죠. 판단 기준, 근거, 이 합성어죠. 이것만 볼 줄 알면 되는 거죠. 자, 앞에서 봤던 이 문제 상황을 체크하지 않고 풀이를 시도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5리터들이 물통 가득 찰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3리터들이 물통에 넘기는 거죠.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 여기는 2리터가 남죠. 자, 이 물통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제로죠. 2리터를 다시 이쪽으로 넘기면 여기는 2리터가 차죠. 그러고 난 다음에 5리터짜리 물통 텅 비었으니까 가득 받습니다. 그 후에 여기 넘기면 1리터를 더 채울 수 있죠. 그러면 여기는 4리터가 남죠. 이와 같은 풀이법이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방법인데 나는 이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야만 눈으로 풀 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앞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셈으로 이 문제를 풀었죠. 근데 상황을 체크하면 이와 같은 셈법 필요 없는 거죠. 물이 나오는 호스가 있답니다. 그러면 물이 일정하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여하튼 가정에 따라서 시계를 떠올리는 겁니다. 시계를 이 문제 풀이에 활용하는 거죠. 자, 오리트들이 물통에 가득 채우는데 드는 시간은 얼마일까? 예를 들어서 5초를 잡는 겁니다. 그러면 3리터 들이 물통에는 3초가 들어가겠죠. 자, 이제는 오리트들이 물통에 4리터를 채우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거죠. 뭘까요? 평균이란 개념이죠. 자, 밑에 2로 나눕니다. 왜 2로 나눌까요? 관측 대상자 수가 2죠. 그래서 2분의 5 플러스 3 하면 계산값은 얼마죠? 4죠. 결국은 4초 동안 물을 받으면 4리터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계산하지 않고 눈으로 푸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20년간 학교에서 익힌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SS는 지식 활용 능력 평가 시험이죠.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문제풀이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피셈 문제죠. 니은 보세요. 자녀 직업이 B인 경우 부모의 직업이 C, 그 확률 구할 수 있다 없다. 확률 값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없다를 묻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부모의 직업에서 자녀의 직업과의 관계를 묻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녀의 직업에서 부모의 직업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확률이죠. 역확률을 다루는 이론이 바로 베이지안 정리입니다. 그러면 니은은 너는 베이지안 정리에 대해서 알고 있니? 하고 묻는 것이지 계산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 활용형 문제의 대표 선수죠. 자, 이번에는 상황 대응과 지식 활용형 문제 유형입니다. 역시 피셈 문제인데 발문에서 총 운송비를 최소로 하는 입지를 고르라 그러죠. 비용 최소를 묻고 있으면 최소 비용 최대 효과라고 하는 경제 원칙을 빨리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풀이가 쉬워지는 거죠. 자, 총 운송비가 종속 변수입니다. 그러면 이 개별 비용이 독립 변수가 되는 거죠. 자, 흑연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최대 요소를 최소화시키면 되는 거죠. 결국은 흑연 산지에다가 공장을 지으면 전체 운송비는 최소화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지 않고 이렇게 판단해서는 답을 정하는 거죠. 자, 경제 원칙이라 하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이론입니다. 근데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책 중에 경제 원칙을 다루지 않는 책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식을 이 문제 풀이에 활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NCS입니다. 자, 471번 이 문제 피셈 문제인데 여기저기서 많이 뺏겨 먹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 정석대로 푼다면 n분의 xi라고 하는 이 공식을 5개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근데 이 제목을 보세요. 1인당 월간 생산량, 이것이 바로 무엇을 뜻하나? 공식으로 표현하면 평균이죠. 그러면 평균이 줄었다, 아주 많이 줄었다, 평균이 버티고 있다,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념적 사고죠. 누가 일을 제일 잘할까요? 5명 전체 또는 개별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는 E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러면 E가 2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일을 제일 못하고 있을까? 이것은 기울기로 판단하는 거죠. 자, 기울기, 내리막, 더 급하게 내리막. 그래서 C가 전체 평균을 깔아먹는 대표 선수죠. 그러면 답은 4번이죠.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상황 대응형 문제입니다. LCS 문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자,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정보를 찾아냅니다. 뭘까요? 중국이 주도한다죠. 이것만 체크하는 순간 답은 3번으로 정해지는 거죠. 왜? 중국이 주도한다는데 중국과 일본이 주도권 다툼을 벌일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이 문제는 LCS 예시 문제죠. 지문을 보니까 짧고 간단하죠. 앞에 쓰겠습니다. 지문이 짧고 간단하면 답은 어렵게 찾게끔 만든다. 근데 이 문제 답은 아주 쉽습니다. 왜 쉬울까요? 자, 지문이 수출 관련, 경제활동 관련 내용이죠. 근데 3번은 정치 이슈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답이죠.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LCS 문제 출제 원칙, 문제 유형, 그리고
풀이 방법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자, 현실은 이러한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너무나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학습법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짚고 방향을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논하겠습니다.